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많이 불안해 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님 200분을 대상으로 입학을 앞두고 뭐가 가장 걱정이 되세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들을 모아서 이 초등 입학 처방전이라는 책도 냈었고요. 이 학년별 전문 교사분들께 인터뷰를 하고 제 경험을 덧붙여서 이 초등 방학 공부법이라는 책도 냈었어요. 오늘은요, 이 책들 중에서 입학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딱 8가지만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입학 전 정서적인 준비예요. 너 학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학교 선생님도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곧 학교 들어갈 얘가 그러면 되겠어? 네, 이런 잔소리들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좀 불안감을 좀 만드는 그런 말씀보다는 이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이 초등학교가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학교가 편안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만 모아놓은 학교에 우리 딸이 가는 거야. 이런 식의 말도 좀 해주시고요. 도서관에 가면 이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하는 동화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두근두근 1학년을 부탁해 라는 책도 썼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아이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에요. 학교에 가가지고 등교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 그리고 책상에 앉는 거, 이것까지가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입학하기 한2달 전쯤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혹시라도 낮잠을 자거나 밤에 늦게 자는 습관이 있었다면 그걸 좀 고쳐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요즘에도 이 재래식 변기인 곳이 많아요. 신식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그동안 근무했던 학교들도 다 재래식 변기였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비데를 많이 쓰고 자기 혼자 닦아본 경험도 없고 재래식 변기를 별로 사용해 본 적도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혼자서 볼일을 보고 좀 닦는 연습, 재래식 변기 사용 방법, 혹시라도 내 아이가 갈 학교가 재래식 변기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꼭 가야 한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일단 내가 급하지 않아도 쉬는 시간에 가야 이제 수업 시간에 가지 않을 수가 있고요. 수업 시간에 중간에 가는 게 안전에 있어서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남들이 다 갈 때 같이 가야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는 복도에 아무도 없어요. 화장실도 아무도 없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혹시 내성적이라고 한다면 쉬는 시간에 꼭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혹시라도 못 가서 너무 급한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라도 손을 들고 선생님께 꼭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반 친구도 좀 소심하고 마음이 여린 친구였는데 실수를 했어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쉬는 시간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말을 못하고 실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번째는요, 식습관이에요. 먹는 거 정말 중요하죠. 급식을 다 하잖아요. 급식실이 있는 학교는 급식실에 가고 급식실이 없는 학교는 이제 교실에서 배식을 합니다. 보통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급식 조리원분이 국은 배식을 해주시고 위험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학생들이 당번을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해요. 애들이 아주 좋아하죠. 한 2학년부터는 애들이 스스로 직접 다 배식을 합니다. 이때 이제 혹시라도 편식을 하는 친구라면 이제 식습관 지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급식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억지로 모든 것을 강요해서 다 먹는다라기보다는 자기가 먹을 만큼 가져가서 한 번이라도 이 모든 음식을 좀 경험해 본다에 맞춰서 식습관 지도를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요. 편식을 통해서 늦게 먹게 되면 친구들과 같이 놀 시간도 뺏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골고루 먹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고요. 또 입학 전에 젓가락질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수저는 성인용이에요. 숟가락, 젓가락이 성인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포크를 가져와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젓가락질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5번째는요,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는 습관입니다. 이제 책상을 정리하고 사물함을 정리하고 혼자 옷을 입고 벗고 우산을 펴고 닫고 우유 급식을 하면은 우유곽을 스스로 까고 운동화를 혼자서 신고 벗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가 혼자
혼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활 관리가 잘 되는 친구들은요, 이런 습관들이 또 잘 잡혀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아이가 자기 의견을 말로 잘 표현하는 연습을 집에서 꼭 하게 해주세요. 자기의 생각을 언어로 잘 표현을 못하면요, 친구들끼리 지내다가도 이 갈등 사항을 뭔가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삐져버린다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고자질을 해버린다거나, 고자질도 꼭 필요할 때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힘들어 하고요. 또 선생님께도 뭔가 도움을 요청해서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떤 일정 시간을 정해서 가족회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해봐야 될 것은요, 40분 앉아있기입니다. 초등학교의 수업이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은 일주일에 3번 5교시를 하고요. 나머지 2번은 4교시까지만 하고 급식을 먹고 하교를 하죠. 근데 이 40분 동안 앉아있는 게 성인들도 힘이 들어요. 1학년 친구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온 가족이 같이 앉아가지고 한 40분 동안 책을 읽어본다거나 아니면 혼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색칠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다거나 하면서 40분 동안이 이런 시간 정도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으로는요,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3학년이 되면요, 다 자기소개를 할 시간을 주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때 집에서 한 번이라도 연습을 해보고 오면은 아이들이 어떤 말을 좀 해야 될지, 특히나 좀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8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싸고 이런 것들만 잘 하시면 사실은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이 학습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가 입학 전 한글 교육해야 하나요? 저학년 암사 능력 기르는 방법, 이 2가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초생활 습관이 잘 잡혀있는 아이는 학교생활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진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이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은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분들, 1년의 학사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우리 아이들 입학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화장실을 가는 어떤 배변 훈련,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 전에도 하지만 혹시 스스로 하는 것을 좀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은 볼일을 보고 이렇게 닦고 하는 것들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혹시 우리 아이가 가는 학교가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도 사용하고 나 한번 보시고요. 그런 화장실을 사용해 본 적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필 잡고 글씨를 쓰고 하는 것들 한번 해보세요. 눈은 잘 보이는지 안과 검진도 해보시고 또 필요한 건강검진이 있으면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과 관련된 동화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동화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저도 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그런 책들을 빌려가지고 함께 읽어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한글과 숫자를 생활 속에서 익히고 자연스럽게 한번 놀이처럼 접근해 보는 것, 제가 또 영상 전에 올린 것들도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에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겠고요.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을 대비해서 40분 동안 앉아서 뭔가 책을 읽고 활동하는 거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한번 가보고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운동장까지 한번 보면서 아이에게는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래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연습해 보는 것이
조금 더 내향적인 친구들,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내가 어떤 내용으로 자기소개를 할지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제 발표를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월입니다. 3월이 됐어요. 드디어 입학을 했죠. 가장 학부모님들, 학생들, 이 선생님들 모두가 긴장되고 바쁠 때예요. 엄청난 가정통신문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이 종이로 배부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전자로 배부가 되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통신문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회신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회신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 담임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 또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급 임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1학년 때는 임원 선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2학년부터, 어떤 학교는 3학년부터 이렇게 임원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총회와 학부모회 가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학부모 총회는 한 3월 중순쯤 해가지고 그때 참여를 하시면서 담임 선생님 얼굴도 한번 보시고 하시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는 또 도서관 대출 카드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도서관을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대출 카드를 가지고 또 책을 빌려보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4월입니다. 이제 학부모 상담은요, 3월 말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4월 초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께 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 또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제 공개 수업이 있습니다. 이 공개 수업에 참관을 또 해보실 수 있고요. 4월은 과학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뭐 글쓰기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학교에 가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봄소풍, 요즘에는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가니까요. 또 우리 아이가 멀미를 하게 되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또 멀미 약이라든지 비닐봉투 같은 것도 잘 챙겨 주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시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가 되면서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관찰해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평가 계획이 과정통신문이나 이런 것들로 또 알려주시고요. 또 나이스라는 것에서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게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평가 계획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 평가를 하고 있구나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제 5월쯤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적응을 많이 했어요.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 날에는 간단하게 뭐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하는 것들이지만 이제 좀 편한 옷을 입고 가야 되겠고요. 또 이제 운동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는 행사인지 가지 않는 행사인지 한번 체크하셔서 또 보시고요. 구강검진이나 이런 것은 가야 할 어떤 치과를 알려줘요. 근데 이걸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학년마다 몇 학년에는 이제 구강검진이랑 뭐 종합검진을 같이 하세요. 종합검진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안내되는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러 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의 어버이날 같은 행사가 있어서 학교에서 뭐 만들기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는 뭐 신경을 크게 쓰실 것은 없습니다.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긴장감이 풀렸고 우리 아이들이 적응을 많이 했죠. 제일 처음에 긴장하는 3월에는 안전사고가 오히려 일어나지 않은데 좀 풀어질 때 안전사고가 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주의하라고 좀 잔소리, 안전사고에 대한 잔소리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월은 벌써 이제 한 학기가 어느새 끝나가는 거예요. 생활통지표가 나오죠. 생활통지표를 보시고 이제 우리 아이가 1학기 동안에 어떻게 생활을 했고 이제 어떤 걸 방학 동안에 보완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여름방학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은 신나는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한 달 정도 되고요. 8월 한 말쯤에서 보통 개학을 많이 합니다. 9월이 되었죠. 이제 한 학기 적응을 했으니까요. 9월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9월에 또 학부모 상담이 9월 말에 2학기 학부모 상담이 있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이제 더 들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 학기 동안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아이를 지켜보면서 더 잘 아시게 되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또 이제 10월에 가을 현장 체험 학습을 가게 되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10월과 11월은 어떤 독서의 달로 도서관에서 관련된 행사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학예회를 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운동회, 학예회 이렇게 경련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네, 운동회도 하고 학예회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물론 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학년을 마무리할 때가 되는 거죠. 12월 말에서 1월 초쯤에 이제 방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간에 학교에 나갔다가 이제 봄방학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방학을 더 늦게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통으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1년의 학사 일정이 쭉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좀 3월, 4월, 5월 이렇게 그때만 조금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듯 하다가 또 어느새 자전거가 굴러가듯이 굴러가고요.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믿고 또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들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불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아이가 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제가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하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해서 그 불안감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대비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준비하고 대비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요, 어떤 시간표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는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먼저 이 학교마다 등교 시간은 살짝씩 달라요. 한 8시 40분까지 등교하세요 하는 학교도 있고요. 8시 50분까지 등교하세요 하는 학교도 있고요. 제가 다녔던 어떤 학교는 또 9시까지 학생들이 등교하는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하고 뭐 하는 것들, 그런 시간이죠. 갖고 나서 수업 시작은 9시에서 9시 10분 정도에는 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0분 수업, 10분 시간, 쉬는 시간,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1교시 끝나고 우유 급식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유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희망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우유를 싫어하는데 굳이 희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먹고 싶으면 우유를 먹으면 되고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급식을 먹죠. 그리고 나서 이제 5교시 수업을 하는 날이 일주일에서 2번 있는 날도 있고요. 3번 있는 날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입학하고 나서는 적응기라고 해서 5교시 수업을 하지 않고 이 4교시까지만 하고 집에 갑니다. 이 적응기로 보는 것도 또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한 일주일만 적응기를 두고 어떤 학교는 한 2주 정도, 어떤 학교는 한 3주 정도 이렇게 두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정 수업 실수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4교시를 초반에 좀 더 많이 했다 그러면 후반에 5교시 한 날이 좀 더 많은 거고요. 4교시를 더 조금 했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 가서도 4교시 한 날이 좀 더 힘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그쵸? 아침에 학교에 가가지고 자리에 앉는 거죠. 거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에 가기까지가 힘듭니다. 즉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요, 이제 한 2주 전부터는 좀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낮잠 잤다면 낮잠도 안 자야 되고요. 좀 늦게 잤다면 좀 일찍 자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삶의 리듬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40분 수업을 하는 것은 어른들도 힘들어요.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집중력의 시간에 맞춰서 이 40분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짧게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이 40분 동안 앉아서 뭔가를 하고 10분 쉬고 40분 동안 또 앉아서 하고 10분 쉬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이 40분간 앉아가지고 가족끼리 다 같이 책을 읽는다거나 색칠 공부도 하고 글씨 쓰기도 하고 종이 접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0분 앉아있기의 연습을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거를 공부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이제 국어와 수학과 통합교과가 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국어 안에서는요, 국어가, 국어나, 국어활동, 교과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자신감 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맞춤법을 맞춰서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보고 글씨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학교에 들어와서 충분히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요. 수학과 수학 익힘책이 있고요. 우리 아이가 입학 전에 50까지 읽고 쓸 수 있다. 간단한 한 자릿수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따라가는데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통합교과라는 것은 이제 봄 교과서와 여름 교과서를 1학기 때, 2학기 때는 가을 교과서와 겨울 교과서를 배웁니다. 여기에서 봄 교과서, 여름 교과서 혹시 이거 뭘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죠. 봄 주제로 해서 봄에 볼 수 있는 어떤 자연 환경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한번 해보고요. 봄과 관련된 노래도 불러보고요. 또 이제 봄에 이제 학교에 가서 지켜야 할 규칙도 배워보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한 주제에 묶여서 녹아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뭐 만들고 놀고 놀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고 학생들이 어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 시간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그 밖에 자신의 어떤 교육관에 맞춰서 공부시키고 싶으신 것도 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요 교과 외에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체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또 따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준비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책가방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신발 주머니와 실내화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름이 겉에 드러나지 않게 해야지 또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네, 옷 역시 입고 벗기 편하고 활동하기 편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이제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막 많은 것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담임 선생님이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필요한 것들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 목록을 보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상 들어가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학교에 가느냐라고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먼저 학부모 총회를 제일 처음 하죠. 이 담임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학급을 어떻게 꾸려갈지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학급의 다른 학부모님들을 또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학부모 총회는 한번 나가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담임 선생님 생겼구나. 네,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것들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개 수업을 하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공개 수업은 또 한번 좀 가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뭐 학부모 상담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화 상담을 하는데 또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대면 상담을 주로 했죠. 꼭 가지 않으셔도 되긴 해요. 전화로 하셔도 되고, 근데 너무 바쁘시다 그러면 꼭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거고요. 운동회나 학예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많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어떤 교과 학습의 일부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학부모회 조직들이 있잖아요.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녹색 어머니회라든지 급식 모니터링, 도서관 봉사 등 다양한 학부모회 조직들이 있어요. 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시는 거니까 시간이 안 되시면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만 또 되시면은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돌봄 교실이랑 방과후 활동이 있는데요.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2학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뽑죠. 대부분 저학년들만 하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에서는 뭐를 하느냐? 이 돌봄 선생님께서 집에서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은 엄마가 해주시는 것들이 원래 숙제 좀 봐주시고 간식 챙겨주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학습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돌봄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활동은 과학부라든지 코딩부라든지 방송 댄스부라든지 미술부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그런 부서들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요일이나 시간에 맞춰 가지고 등록을 하죠. 그리고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고요. 또 이게 너무 학생 수가 많으면 뽑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의 방과 후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돌봄 교실을 하면서
이제 방과 후 교실을 이용을 해볼 수 있겠다. 혹은 방과 후 교실을 하고 나서 다른 어떤 사교육을 통해서 조금 시간을 맞춰보겠다. 이런 식으로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준비물들을 많이 마련을 하죠. 근데 진짜 예전에 비해서 준비물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쵸? 많은 구독자분들이 어렸을 때 학교 앞 문구점 부쩍부쩍 줄 많이 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준비물을 많이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준비물을 막 챙겨가야 되는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물함에 넣고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뭐 모든 학용품을 본 거는 아니지만 준비물 같은 거 구입하려고 봤을 때 이런 거 괜찮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광고 같은 건 없겠죠. 네,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연필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되도록이면은 좀 샤프를 쓰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글씨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필을 꼭 사용을 하도록 말을 하고 있죠. 둥근 연필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다 놔두면 진짜 계속 굴러서 떨어져요. 진짜 제가 학생들 보내놓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청소를 하는데 연필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육각형 연필을 권하고 있고 연필에 이름을 쓰고 또 HB는 너무 좀 연하고 4B는 너무 진해요. 그래서 B나 2B 정도의 연필이 좋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지우개인데요. 좀 잘 지워지는 이 사각형 모양의 지우개가 최고입니다. 뭔가 예쁜 지우개는 좀 안 지워질 때가 많이 있어서 잘 지워지는 이렇게 한 흰색 사각형 이런 지우개를 챙겨놨으면 좋겠고 지우개도 정말 교실에 많이 버려집니다. 이름을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통은요. 놀이감이 있는 필통 있죠. 플라스틱 필통이면 자꾸 그게 또 부러지게 되고 하니까 천으로 된 필통이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그 다음은요, 이제 사인펜이에요. 사인펜, 색연필 이런 걸 그림 그리는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 친구한테 빌리려고 하는 그런 사인펜이 있어요. 노마르지 사인펜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촉이 좀 두껍고 잘 마르지 않고 색칠하는 것도 사인펜을 이용해도 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광고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색연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더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 색연필이 있습니다. 지구화학 투명이 색연필, 요게 이제 조금 더 색이 약간 예쁘고 잘 칠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쓰던 게 있으면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네, 새로 사게 된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붓을 쓰게 된다 했을 때 화홍붓, 검정색에 빨간색 띠 달려져 있는 붓이 그냥 일반 그냥 어린이들 붓보단 조금 더 비싸요. 근데 뭐가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씁니다. 초등학교 때 썼던 거 저 고등학교 때까지 쓰고 대학교 때까지 썼거든요. 호수 좀 얇은 거, 중간 거, 두꺼운 거 이 정도로 마련해 주시면 그림 그릴 때도 그림도 잘 그려지고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코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리코더를 불러봤을 때 음이 좀 예쁘게 나오고 잘 불러지고 하는 게 야마하 거였어요. 소프라노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그래서 야마하, 좀 소프라노 리코더 이렇게 하면은 음이 예쁜 그런 리코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소 같은 경우에는 5학년 때 나오죠. 제가 단소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울었어요. 소리가 진짜 안 나거든요. 저도 이제 단소를 그 초등학교 때 막 연습했던 기억. 그리고 대학교 가면 교육대학교에서는 단소를 배우죠. 교수님 앞에서 단소 시험을 보고. 대학교 때도 소리 안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나무 단소가 있고 플라스틱 단소가 있는데 플라스틱 단소가 좀 소리가 더 잘 나요. 네, 그래서 나무 단소로 조금 소리가 안 나면 플라스틱 단소를 줬을 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소리 잘 안 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저도 플라스틱 단소로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래도 그나마 소리가 좀 더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추천은 국어사전입니다. 국어사전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시중에서 보리 국어사전이랑 그 다음에 동아 연세 국어사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많이 팔리는데 이제 보리 국어사전은 좀 순우리말로 사파가 많게 만들어진 국어사전으로 약간 어린이 그림 국어사전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연세 동화 사전은 글자로만 되어 있어요. 그림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성인용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 빼고 만들어 놓은 어린이용 국어 사전인 거죠. 단어별로 한자어, 유의어, 반대어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쉬운 단어부터 접하게 하고 싶다, 거부감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 보리 국어 사전을 하고 그다음에 연세 동화 사전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꼭 종이 국어 사전을 사용해야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국어 사전 찾기라는 단원의 그 연습이 나왔을 때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그냥 찾아야 된다 생각하면은 뭐 시간이 없고 귀찮고 하면 인터넷도 찾아보고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병행하면서 하는 거지 뭐 꼭 종이로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제 개인적이지만 그래도 혹시 도움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학용품을 고를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거 괜찮았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도요 1학년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꼭 필요한 거 입학할 때 핵심 사항을 올렸는데요. 오늘은요 우착공이라는 인스타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입학을 앞두고 어떤 점이 고민이 되세요? 이렇게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아는 친구 하나 없는 학교로 가네요. 유치원도 다 떨어지고 두 군데 좀 고민하고 간 건데 초등 때문에 또 고민이에요. 친구들 많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잘 다녀주길 기대해 봅니다. 걱정이 태산이네요. 네, 이제 유치원에서 뭐 친했던 친구, 얼굴이라도 아는 친구가 내 반에 있으면 뭐 힘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며칠만 지나면 이 새로운 친구들이랑 더 친해지고 또 맞는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요.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나 어릴수록 금방 섞이고 금방 잘 놀아요. 네, 두 번째는요. 주변의 분위기를 잘 못 읽고 행동이 느린 편인데 학업적인 면도 염려가 되지만 생활하는 영역에서 선생님의 방침에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요즘엔 아이들이 다 빠른 편인데 아이가 학교에 정해진 일과보다 느긋하다 못해 느린데 또 꼼꼼한 데다가 고지식해서 자기가 하던 일이 마무리되어야 넘어가고 줄서기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안 지켜지면 힘들어해서 친구들이랑도 잘 지낼 수 있을지 염려가 되네요.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 반에 이제 꼭 한 명씩은 있어요. 많은 연도에는 조금 2명, 3명 있기도 하는데 한 1명 정도가 좀 매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사실은 매년 겪어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의 친구들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요.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학부모 상담할 때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을 살짝 드리세요. 우리 애가 뭐 이런 성향이나 기질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아이에게 말을 하는 건 이제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정해진 시간은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해야 할 활동을 다 하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준대로. 근데 그 다음 시간이 되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방과 후에 끝나고 하자, 아니면 조금 있다가 시간을 선생님 다시 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또 따라오고요. 또 학교에 있어서 행동에서 항상 구분을 지어줄 것은 내가 혼자 하는 부분이나 남에게 피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해도 되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는 부분은 조금 지켜줘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여러 번 말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점심시간이 제일 걱정이에요. 밥에 흥미가 별로 없어서 어린이집에서도 제일 늦게 먹고 딴짓을 많이 하는데 학교에 가선 어쩌죠? 그쵸. 밥 문제가, 밥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은 정말 힘들어 합니다. 급식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들도 다 막 모든 걸 다 먹어야 된다 이렇기보다는 좀 한 번만 먹어보자. 내가 먹을 만큼만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건 역시 아이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급식 시간에도 다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 하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이제 급식 시간이며 화장실이며 수업 시간이며 이런 것들을 적응해 간다라는 거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고, 집에서는 그래도 엄마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 더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젓가락질 같은 거 혼자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은 아이가 학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잘 적응해 갈 겁니다.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맞벌이인데 초등 돌봄 추첨에서 떨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끝나면 하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휴직을 해야 하나 아니면 6시에서 7시까지 학원을 돌려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이제 지금 가정으로 엄마가 휴직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아이가 혼자서 그 나머지 일과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학교 끝나고 이제 돌봄 교실에 있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간식 먹고 학교 숙제 좀 봐주시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놀고 하는 건데요. 그거의 좀 단점은 오전 내내 학교에서 있었는데 또 오후 내내 이제 한 공간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최대한 늘려보자 라고 하면은 뭐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서 조금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교실을 하나 하면서 학교에 있는 시간 최대한 늘리고요. 그 다음에 뭐 학원 차 같은 걸 타고 학원을 갔다가 이렇게 집에 오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제 생각에 뭐 휴직을 1년을 통째로 못 하실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한 3개월 하면서 루틴을 잡아놔도 좋고요. 그것도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차를 좀 며칠 써셔가지고 몰아서 이때 이제 아이랑 학교 끝나고 도서관 갔다가 방과 후 교실 갔다가 그 다음에 뭐 학원 갔다가 이렇게 집에 오는 일정을 엄마랑 좀 며칠 해보고 아이 혼자 하면은 조금 더 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뒤처리를 어떻게 하나 걱정돼요. 네, 화장실에 있어서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큰 거 보고 나서 혼자 닦는 연습도 해보고 입고 벗기에 편한 옷을 입혀서 학교에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가 호기심이 너무 많고 질문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말도 너무너무 많아서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자꾸 질문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 하며 자제시키는 중인데 그게 참 시키는 대로 되면 좋은데 어린아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것도 서로 스트레스네요. 수업 시간에 질문 타임 못 기다리고 자꾸 질문하고 말 많이 해서 선생님께서 싫어할까봐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이런 친구들도 이 담임 선생님이랑 좀 성향이 맞은가 맞지 않는가가 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런 친구들을 유쾌하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선생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귀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어떤 담임 선생님인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내 아이랑 어떻게 궁합이 선생님이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직은 겪어보시지 않으셨으니까 질문하면 안 된다,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호기심을 좀 꺾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 중간에 그 말을 끊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가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은 아니고 특히나 우더른인 경우에는 그건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예절 교육을 가정에서 하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혹시나 그런 쪽에 있어서 지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아이한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옆에 노트에다가 살짝 적어놨다가 이 질문 타임이나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에요. 첫째가 곧 초등학교에 가는데 정해진 규칙이나 규율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과 무리 없이 융화되어 원만하게 지낼지 걱정입니다. 정해진 규칙이나 규율을 잘 지키는 것, 물론 학교에 들어와서 규칙을 배우고 그걸 익히면요 아이들 다 잘 지키고 잘 해나갑니다. 근데 이제 가정에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요 가정에서 나름대로의 규칙과 그 규율과 훈육을 필요할 때 해주시는 것, 아 지켜야 할 게 있구나 이 정도를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할 거예요. 애들이 적응력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잘 지내는 것들도 어린 아이들이면 특히나 더 잘합니다. 친구들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내 의견을 말로 잘 표현을 하는 거, 이거를 집에서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냥 어린 우리 둘째 남아 아이 의자에 40분을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여기 질문을 주신 분 중에서 40분 동안 앉아 있는 거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들 하셨어요. 실제로 40분 앉아 있는 거 어른들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40분을 정말 앉아가지고 수업 듣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학년일수록 활동 위주의 수업이 더 많아요. 그래서 놀이처럼 수업을 한다라는 거고요. 내가 뭘 직접 해보는 거예요. 물론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화장실에 간다, 보건실에 간다 라고 자꾸 말을 하는 친구들도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식으로 많이 지루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금세 적응을 해서 40분 동안 잘 앉아 있으니까요. 많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걱정되고요. 학교의 수업을 집중해서 잘 버텨낼지도 걱정이에요. 제일 걱정인 건 선생님께서 고지식하지 않으시고 열린 분을 만나는 거입니다. 선생님,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일 때는요. 조금 더 허용 범위가 좁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안전사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되는 것, 안 되는 거를 구분할 때 안 되는 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마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담임 선생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궁합이 맞는 아이가 있고 맞지 않은 아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하나의 장점을 찾으셔가지고 아이 앞에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결국에는 아이한테도 선순환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도 선생님 앞에서 좀 잘 보이려고 하고요. 선생님도 그 아이가 예뻐지는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특히나 아이는 선생님께 그대로 아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전달을 하니까요. 아이 앞에서는 웬만하면 담임 선생님의 말을 부정적으로 하시지 않고 이제 아이하고 이제 성향이 맞았으면 좋겠으나 혹시나 맞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경우에는 당연히 민원을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웬만하면은 장점을 하나만 딱 찾아가지고 아이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나면 초 1회 시간 관리 어찌해야 할까요? 여기저기 다니고 집에 오면은 5시, 가정학습하면 7시, 나머지 시간에는 독서와 대화, 자유시간, 일기 쓰기는 꼭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될 것 조언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워킹맘이신지 아니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워킹맘이시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간표를 채워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압박감이나 부담감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이제 빡빡하게 막 5시까지 다녀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가 방과 후 교실에서 좀 흥미를 보일 만한 게 있으면 요즘에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거기서 하나 다니고 저학년 때 그나마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체능, 운동이나 미술이나 뭐 음악 같은 것 중에서 아이가 흥미를 보인 거 하나나 2개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면요. 독서하고 놀아야 돼요. 그래도 불안하시다라고 하면은 연산 문제집 하루에 딱 10분 하시고요. 쉬운 영어책 읽기 아니면 영어 뭐 오디오 노출 이 정도를 조금 더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책 읽고 놀아주세요. 일기 쓰기는 조금 더 늦게 합니다. 이제 읽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때가 1학년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1학년 1학기 때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아니면 2학년 때 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셔도 됩니다. 그동안 너무 우쭈쭈 했나 싶고요. 정말 걱정이 많아요. 화장실도 걱정이고 젓가락질도 걱정이고 교실 혼자 찾아갈까 걱정이고 정말 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어려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고요. 언제컸나 싶네요. 잘할 거지만 괜한 걱정이 많고 울컥해요. 네, 여기서 보니까 저도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고 불안한 마음 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면 그 불안감이 아이한테도 전달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가 잘할 거다라고 그 믿는 만큼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뭐 젓가락질 한 번 더 해보고 집 방 정리 한 번 더 해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할 때 더 많이 도움을 줄 겁니다. 또 이제 학교에서 학습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한글과 수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또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1학년 입학을 앞두고 불안감이 많으시겠지만 네, 몇 개월만 딱 지나면요 불안감 모두 다 사라지실 겁니다. 네, 응원 드리고요.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은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